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3.29를 기록했고요. 오늘 2.56%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9.9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1.19%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3.0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42.2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시작하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10% 가깝게 하락하며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오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일시 중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가는 다시 크게 반등을 해 잃어버렸던 10%의 하락을 다시 반등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주가는 6% 가깝게 하락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다시 천천히 반등을 해서 2.5%의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장 시작 전부터 선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 블랙 먼데이, 한마디로 대폭락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이 주가가 하루 만에 22% 정도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블랙 먼데이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이 관세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상황에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블랙 먼데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고, 심지어 나스닥의 경우에는 0.1%의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이 블랙 먼데이가 올 거다라는 예측은 아무래도 너무 나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중단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과의 협상도 자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2일에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3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중국의 보복 관세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보복 관세를 천명했고, 두 나라의 관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8일까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중국과의 모든 관세 관련 회담 요청은 종료되고 대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104%라는 엄청난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재보복 관세를 말하게 될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다른 나라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모든 세금을 철폐하겠다라고 말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같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First, if I can mention tariffs, it's a subject of some interest today. I can tell you that I said to the President a very simple thing. We will eliminate the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We intend to do it very quickly. We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re going to also eliminate trade barriers, a variety of trade barriers that have been put up unnecessarily. And I think Israel can serve as a model for many countries who ought to do the same. I recognize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t says, we're allowing other countries to put tariffs on us, but we don't put tariffs on them. And, I'm a free trade champion, and free trade has to be fair trade. And I think that's basically the position that you have put forward, Mr. President. We are going to eliminate the tariffs, and rapidly. I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to Secretary Lutnick yesterday. We talked about how we could effect this quickly, and I hope to bring the solution very quickly. We're not talking about intentions. We're not talking about just words. We're talking about results, and those results are going to come.
That's the first. Thank you very much. It's very nice. Thank you. Thank you. The European Union's been very bad to us. They don't take our cars, like Japan in that sense. They don't take our agricultural product. They don't take anything practically. And yet they send millions of cars in a year, Mercedes-Benz, Volkswagen, BMWs. They're send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ars into the U.S., but we don't have a car that's been sold to the European Union or other places, but let's go for the European Union. And it's not going to be that way. It's got to be fair, reciprocal. It's got to be fair. It's not fair.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스라엘의 총리는 불필요하게 설정되어 있던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두둔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좀 불합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산 제품에 설정된 관세를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약 17%의 관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 만남으로 이스라엘은 무관세를 하겠다고 그 노선을 변경을 했으니까요. 미국도 이에 응해서 아마 무관세 협정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17%의 관세를 철회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언급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미팅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토로되었는데 정작 유럽연합은 미국의 벤츠나 폭스바겐, BMW 같은 차들을 많이 팔고 있고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미국의 자동차는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유럽연합을 향해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만들자고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봤는지 유럽연합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모든 관세를 철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이유는 미국과 무역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양측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그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트럼프 행정부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EU의 제안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될지 아니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관세가 아닌 무관세가 바로 미국과 유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발언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최고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듣고 관세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중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점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마테오 살바니 이탈리아 부총리와의 화상회의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럽과 미국 간의 무관세 방향을 지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한 일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이 무관세를 하자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에서 CEO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발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론은 자동차 세일즈맨일 뿐이고 다른 사업가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아가 두뇌보다 훨씬 더 커지는 문제를 하버드에서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하버드 경제학 박사를 소지한 피터 나바로를 저격하고 있고 이들이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고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 테슬라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웨드부시가 예상 주가를 $315로 제시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예전 예상 주가가 $550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예상 주가가 42.73%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조하게 테슬라를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웨드부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7일 동안 많이 바빴죠. 저도 주말에 당신 자료 좀 봤습니다. 머스크는 브랜드 위기를 만들었고
트럼프의 관세는 테슬라에 완벽한 폭풍을 몰고 왔죠. 애플의 관세 불확실성은 공급망을 완전히 뒤흔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을 끈 건 경제 아마겟돈. 아무것도 낙관적으로 안 보이시나 봐요? 맞아요. 수십 년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늘 단기 이슈는 넘겨본 적이었어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 기술이 중국을 앞선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는 진짜 아마겟돈이에요. It would be the ultimate, what I view as an Armageddon relative to the supply chain. 미국 기술이 중국보다 앞섰다는 핵심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자주 언급한 거예요. 아시아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자주 방문하고 실제 생산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미국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I view it as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이미 엄청난 자본 지출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더 높아진다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보시는지요? 핵심은 공급망이 아시아에 완전히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플이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도 공급망의 10%만 옮기는데도 300억 달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한 대에 3,000달러는 할 겁니다. in the US. 중국과 대만 간의 공급망 구도를 보면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노동력도 부족하고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인 거죠. 눈덩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감소, 경기 침체 그 이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Uncertainty. You've already created not just a recession, but 제 커리어 내내 처음이에요. 미국이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섰던 이 시점이 무너질 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본 거예요. and that's why we've talked about it so dramatic. 주말에 화제가 됐던 데이브 샤펠 영상 봤어요. 딱 그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 아이폰은 사고 싶지만 미국에서 만들고 싶어 하진 않죠. 그리고 저는 미국 모델이 전 세계에 부러우며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처럼 되려 하는 거죠? 정말 슬픈 날입니다. 미국 기술 업계를 보면요. 아시아든 미국이든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결국 이건 미국 기술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What they could say, in my opinion, the 반도체, 하드웨어 생산, 데이터 센터 구축 방식까지요. 이걸 뉴저지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하겠다고요? 마이크 앞에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New Jersey, in West Virginia.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주식 관점에서도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분석해야 하는 시점이죠. And is it from a stock perspective? It's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 worst case. What 애플 주식을 왜 하향 조정하지 않았냐는 질문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영구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하지만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 반대편을 봐야 하죠. then it's game set match. Be able to look on the other side.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협상의 일부냐? 아니면 진짜 영구적인 변화냐? 단순히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냐? 아니면 장벽을 낮추려는 진짜 의도일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들 가장 궁금한 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주가 수익 전망이 이미 7%는 깎였어요. 지금 당장 협상 타결이 되더라도 말이죠. 만약 타결이 안 되면요. 애플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애플이 그걸 공개하진 않겠지만 이게 몇 달간 지속된다면 15% 수익 하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 구조상 말이죠. 심하면 전반적으로 25%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Then you start to cross the board. EPS 기준으로요? 네, 실적과 주당 순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특히 사이버 보안이나 AI 쪽도 이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20% 들 수 있어요. Given uncertainty, data center, AI revolution.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수십 년간 미국 기술을 응원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 기술 산업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Someone that's such a essentially done. 야구로 비유하면 경기 시작 전에 갑자기 포수, 유격수, 좌익수를 빼겠다는 거예요. 잘해봐, 이런 거죠. 3년 뒤에는 포수랑 유격수 넣어줄게. 그게 문제예요. You should have a great game, but that's the problem. 그리고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면 머스크가 만든 정치적 리스크가 결국 고객층 상실로 이어질 거라고 하셨죠. 근데 그건 꽤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 아닌가요? customer base, but that's been going on for a while. So what was it that changed your view on that front? 맞아요. 우리도 그걸 계속 얘기해왔고요. 그런데 도지가 테슬라 CEO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20%, 미국에서 10% 정도는 수요가 영구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제가 테슬라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으로서 강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머스크와 이사회를 향해 말해야 할 때예요. 지금 잡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건 테슬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전 그걸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Because if you don't do it now, then ultimately you risk permanent brand destruction that I believe changes the Tesla story.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공급망의 10%만 옮겨도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또한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이 관련된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공장 하나 짓는데 무려 5년이나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국이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고 있던 이 시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웨드부시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도지를 끝내고 테슬라 CEO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도지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20%, 미국에서는 10%의 수요가 영구적으로 사라졌다는 평가를 하고, 테슬라의 이사회는 지금 일론 머스크를 막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런 이유를 근거로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315로 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도지 문제와 관세 문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